자, 20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지수법칙이죠. 자, 앞부분은 3의 4분의 1승 역수, 즉 마이너스 4분의 1승이 되고요. 자, 뒷부분은 3의 마이너스 4분의 7승,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7. 자, 지수 부분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3의 제곱의 역수, 즉 9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1번 정답 되겠습니다. 2번. 자, 함수 fx가 주어졌고요. 1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해달랍니다. 자, 도함수 구하면 f'x가 6x 제곱 더하기 4가 되니까 따라서 f'1의 값은 10이 되겠죠. 선택지 5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럼 3번. 자, 등비수열 AN이라고 했고요. 그때 공비를 R이라고 둬볼게요. 그래서 초항이 2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 등식에서 좌변. 자, A2는 초항 2 곱하기 R이 되고요. 다음 A4는 A1, 즉 2 곱하기 R의 3승이니까 R의 4승이 되겠죠. 좌변이. 그 값이 36이므로 양변 4로 약분하게 되면 자, R의 4승이 9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3분의 A7은 바로 R 4승이 되니까 결국 9가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선택지 5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4번. 함수 fx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두 개의 함수로 쪼개져 있고요. 그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될 때 상수 a 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자,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값과 함수값,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자, a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값과 같아야겠죠. 연속 조건. 따라서 2차 다항함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과 같으니까 여기 1이고요. 여기가 더하기 5니까 자, 6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따라서 2a가 8이 되어서 따라서 a 값은 4가 되겠죠. 선택지 4번 정답 되겠습니다. 5번. 자, 함수 fx가 3차 다함수로 완벽하게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극대값, 극소값을 각각 large m, small m이라고 할 때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겠죠. 직접 구해줘야겠죠. 따라서 도함수 구해봅시다. 자, f'x는 6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6으로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자, 소괄호 안의 부분을 이렇게, 이거 죄송합니다. 인수분해 하면 6배의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2가 되겠죠. 따라서 자, f'x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x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1이 되니까 여기 f'x의 개요 증가, 감소, 증가겠죠. 마이너스 2, 1일 때 증가했다가 극대, 감소했다가 극소, 그리고 치고 올라가는 이런 개형을 fx가 가질 것이다. 따라서 극대인 시점은 x가 마이너스 2이므로 극대값 라지 m의 값은 f-2가 될 거고요. 극소값 스몰 m은 f1이 되겠죠. 자, 계산해 주니까 f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플러스 12, 그리고 플러스 24 더하기 1 이렇게 되나요? 그쵸? 자, 따라서 계산해주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가 20에서 여기가 21이 될 거고요. 자, F1의 값은, 자, 2 더하기, 그쵸. 2 더하기 3 빼기 12 더하기 1이 되겠죠. 따라서 5,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따라서 라지 M, 21, 스몰 m, 마이너스 6 더해주면 15가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선택지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자, 세타라는 각이 2분의 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 4, 2, 4, 3, 4, 3, 좌표 평면상에서 제2, 4분면에 세타가 존재하니까 사인만 양수가 되겠죠. 자,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 코사인과 탄젠트는 음수가 됨을 미리 좀 인지하고요. 그리고 다음 등식이 성립한대요. 자, 그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됐죠? 자, 먼저 주어진 등식의 좌변을 통분합시다. 좌변을 동분을 하면 분모끼리 곱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자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그 값은 4가 될 텐데
한 번 더 쓰면 자 분모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바로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자 분자에서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사인 세타 소거되고 2배의 사인의 제곱 세타가 되고요. 자 그때 요 부분이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죠. 따라서 2배의 탄젠트 제곱 세타가 오면에 4가 되니까 자 요렇게 약분하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가 2인데 자 세타가 제2, 4분면의 각이므로 탄젠트가 음수거든. 자 따라서 탄젠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비를 이용해서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그려놓으면 자, 요각이 세타였다면 자, 여기가 밑변이 1이었다면 높이는 루트 2 이렇겠죠. 부호만 마이너스라는 걸 이해만 해두고요.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가장 긴 변, 빗변은 루트 3이 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는 제2, 4분면의 각 세타니까 음수가 되고요. 자, 빗변 루트 3분의 이웃변 1 되겠다. 즉 유리화 시켜주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자, 수열이 나왔고요. 자, 초항이 마이너스 4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한대요. 자, 그때 a 13의 값을 구하라. 자, 주어져 있는 식의 좌변에서 여기 일반항을 통분되어 있는 걸 통분을 하기 이전으로 억지로 쪼개어 보면 어떻게 되죠? ak분의 1 빼기 a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일반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자 정리를 해줌에 있어서 자 앞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그마를 돌려볼게요. 1 대입하니까 a1분의 1 더하기 2 대입하면 a2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am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빼기 앞으로 뽑아놓고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k 자리에 시그마를 돌려보면 첫 번째가 a2분의 1이죠. 따라서 여기 a2분의 1 점점점 어디까지 am 플러스 1분의 1까지 가서 앞에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소거가 되어서 남는 부분은 자, a1분의 1 빼기 am 플러스 1분의 1 남죠. 됐죠? 자, 따라서 요 값이 우변의 값 뭐 같다? 자, n분의 1과 같다라는 요 등식에 주목을 하고요. 여전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a13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n 플러스 1이 보이니까 자, 좌우변에 n 자리에 12를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a1 자리 그리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a13분의 1은 12분의 1이 되어서 자, 따라서 a13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자, 통분해주면 자, 12분의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a13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따라서 선택지 4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자, 3차 함수 fx라고 했고요. 자, 두 개의 등식이 보이네요. 됐죠?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등식을 보면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어떻게 분모 극한이 0으로 가고 3차 함수이므로 함수값 즉 f0이 0이라는 등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f'0의 값이 여기 1, 그쵸? 1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등식에서 마찬가지로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f1이 0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f'1의 값이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4개의 등식을 잡아낼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구할 값은 f2의 값이 되겠다. 즉 3차 함수를 완성해서 식을 완성해서 x자리 2를 대입해 줘야겠죠. 자, 그럼 먼저 자, 요 f0이 0이다, f1이 0이다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x 곱하기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혹은 인수 정리에 의해서 자, 인수 정리에 의해서 x 곱하기 x-를 인수로 가진다. 자, 그러면 자, fx를 자, a가 0이 아닌 상수일 때 최고차항계수 a 받아들이고요. 자, x-1 그리고 나머지 게 1차식을 x-k라고 할게요. k는 당연히 실수 범위의 상수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f 프라임 0이 1이다. f 프라임 1이 1이라는 걸 이용할까요? 자, 그렇게 되면 자, 물론 이 적분을 이용해서 거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자, 그냥 그대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자, a 묶어내고요. 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k 더하기 자, x 마이너스 k 곱미분이죠. 그다음에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미분 그대로 곱. 그 다음에 미분 그대로 곱. 자, 미분 그대로 곱. 자, 이렇게 곱미분. 세 개의 항의 곱에 대해서 미분한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 프라임 0. 자, x 자리에 0을 대입해서. 자, f 프라임 0.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a는 앞으로 빼놓고요. 자, 요 부분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k 곱이니까 그냥 k가 돼서 ak 값이 1이 된다는 요 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두 번째 f 프라임 1이 1이니까 f 프라임 1은 자, 요 부분에서 0이고요. 자, 요 부분에서 0이고요. 자, 요 부분에서 1을 대입하면 1-k고 앞에 상수 a가 곱해져 있죠. 자, 그 값이 1인데 자, 좌변을 정리하니까 a-ak가 1인데 바로 앞에 식에서 ak가 1이니까 요 자리에 1을 대입하니까 따라서 a 값이 2가 됨을 알 수 있고요. 2니까 a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따라서 k 값은 2분의 1이 완성되죠. 됐나요? 자, 따라서 주어져 있는 요 fsc에서 자, f 자리에 2를 대입하면 일단 a와 k를 그대로 둘게요. 자, 그러니까 a 곱하기 자, 여기가 2가 되고요. 2가 되고요. 자, 요 부분 1이 되고요. 자, 요 부분은 곱하기 2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자, 비로소 이제 여기 a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고요. 자, k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고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면 8-2가 되어서 자, 6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9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자, 속도가 VT가 이렇게 3차 다항함수로 주어졌고요. 자, 시각 T = K에서의 가속도 문제, 가속도가 나왔죠. CB. 자, 가속도니까 한번 x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미분하면 그 가속도를 at 함수라고 둘게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2t 제곱 플러스 24t가 되고요. 자, 그 값이 일단 t에 대한 함수인데 가속도 함수가 k에서의 가속도가 10이니까 자, k를 대입해야겠죠. 자, 아래 됐을까요? 자, 아래 됐을까요? t에다가 이제 k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2 k 제곱 더하기 24k가 12가 되겠죠. 자, 모조리 우변으로 이항시킬게요. 자, 이항시키면서 12로 나눌까요? 자, 그러면 자,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 0이 되고요. 자, 좌변이 완전 제곱이 되죠. 즉 k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 되니까 자, 따라서 k 값은 유일하게 1 되겠죠. 자, k 값은 1이라고 결정이 났고요. 자,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K가 1이 나왔고요. 자, K가 1이 나왔고요. 다음, 물어본 게 이제 마지막에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거든. 자, T 꼴 3K에서 4K까지. 즉, T 꼴 3에서. 자, T 꼴 K자리 1 대입하니까 3에서 T 꼴 4까지 이제 우리가 변한 위치량이 아니라 자,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거든.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여기 VT에서 VT 그래프를 그냥 바로 그려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VT는 마이너스 4T 제곱으로 묶어버릴게요. 그러면 T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따라서 자, 수평축을 T축으로 하고요. 자, 여기로 원점으로 봤을 때 여기 3이면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자, 요런 개형을 가지고 0에서 중근 3 이렇게 내려가겠죠. 물론 t는 양수니까 이 부분은 버려야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버려서 자, 요런 모양 t도 0일 때 제외해야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 요 극대인 지점에서 내리고요. 그때 2대 1의 비를 가지니까 2대 1의 비를 가지니까 극대 1대 t가 2가 됨을 알 수가 있다. 됐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 사항은 이용하지 않고 있고요. 왜? 움직인 거리인데 t가 3에서 4까지가 여기 3에서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인데 모두 t축 아래에 존재하는 요 면적을 의미하거든. 따라서 우리가 적분함에 있어서 식으로 물로 쓰면 인테그랄 t의 범위 3에서 4까지 마이너스 vt dt를 넣어줘야겠죠. 됐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적분하면
t의 4승에 자 마이너스 4t 3승이 되고 자 아래 끝 3, 위 끝 4를 대입해서 계산해 줘야겠죠. 자 계산하면 먼저 t 4승 먼저 3에서 4까지 계산할게요. 4의 4승이니까 2의 8승 256에서 빼기 3의 4승 8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배의 t의 3승에 4, 3을 넣어서 빼줄게요. 4의 3승 64고요. 3의 3승 27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먼저 256에서 자, 81을 빼주게 되면 얼마죠? 175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빼기 4배에 64에서 27 빼니까 37인가요? 자, 37. 4에다가 37을 곱하니까 4, 32, 4, 7, 20, 148이 되겠죠. 빼기 148 계산하면 자, 75에서 48을 빼니까 27이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두 양수 AB에 대하여 자, 곡선이 직선 y = a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B라고 하자. 자, 삼각형 OAB의 넓이가 5이고 직선 OA 기울기와 직선 OB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일 때 A와 B의 합을 구해주세요. 자, 먼저 두 양수 AB에 대해서 곡선 그 함수 우변을 보니까 자, A가 사인 함수 앞에 있죠. 따라서 최대값 A, 최소값 마이너스 A가 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함수의 x의 개수 b파이를 자 2파이 나누기 b파이로 하니까 b분의 2, 자 b분의 2가 주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자 그림으로 내려와서 자 이 y 꼴 a 직선이니까 자 여기가 a가 되고 최대값 a이므로 점 a와 점 b는 극대인 지점이 되겠죠. 다음에 a와 b는 한 주기가 되니까 자 b분의 2가 3분 ab의 길이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원점으로부터 자 이 지점까지 자 여기 지점까지가 한 주기니까 여기가 b분의 2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b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극대인 지점 여기가 2b분의 1이 되겠죠. 맞죠? 자, 그리고 점 B 지점, 요 지점이, 자, B분의 2가, 자, 2B분의 4가 되니까 얘가 2B분의 5가 됨을 알 수 있죠. 즉, 점 A는, 자, 2B분의 1, A가 되고요. 점 B는 2B분의 5, A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조건이 삼각형 OAB 넓이가 5다. 즉,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3분의 AB. b분의 2 곱하기 높이가 a가 되죠. 자, 그 값이 5랍니다. 등식 세워서 좌변 약분해 주니까 따라서 맞죠? 자, b분의 a가 자,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직선 OA의 기울기는 점 A의 x 좌표분의 y 좌표가 되니까 2AB. 자, 그 값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 OB의 기울기를 곱해줘야겠죠? OB도 점 O를 지나니까 점 B의 x 좌표분의 y 좌표하니까 5분의 2AB가 되겠죠. 그 값이 얼마라고요? 4분의 5라고 했죠. 좌변에서 뭐가 되죠? 2AB의 제곱 나누기 5 이꼴 4분의 5가 되니까요.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곱한 값은 자, 이게 4가 2의 제곱이니까요. 자, 2의 제곱 곱하기 자 2ab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 값이 5의 제곱이고요. 자, 좌변은 자 2 곱하기 2 여기 제곱 지수 법칙 하니까 4ab의 전체 제곱이 5의 제곱이고요. ab가 양수니까 여기 4ab도 양수니까 따라서 4ab가 5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첫 번째 b분의 a가 5라고 했고요. 4ab가 5니까 자, 첫 번째 식에서 양변 p를 곱하면 a는 5b가 되겠죠. 따라서 4a 자리에 5b를 넣고요. 그 다음에 b, 4ab가 5다. 양변 5로 나누고요. b의 제곱이 4분의 1이 되니까 따라서 b의 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a는 2분의 5. 자, a는 2분의 5고
B가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A와 B를 합하니까 3이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선택지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다음 함수 fx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킨다. 그리고 이제 f1이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fttt일 때 구할 값은 a 더하기 f3의 값을 구하라. 자, a 값 구하고 fx 완성해서 x 자리에 3을 대입한 함수 값을 구해서 이제 합해달라 이 말이죠. 먼저 주어진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줄에 주어진 요 x에 대한 항등식에 먼저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x 자리에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f1이 되고요. 좌우변은 봅시다. 4a 더하기 2가 되고 오른쪽에 인티그랄 1에서 1까지가 제로가 되니까 f1이 4a 더하기 2가 되죠. 근데 아랫줄에서 f1이 곧 뭐라고요? 이꼴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ft dt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해 봅시다. 자,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좌변이 곱함수 미분에 의해서 fx 더하기 xf 프라임 x가 되고 우변은 6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fx가 되겠죠. 좌우변에 fx 이렇게 소거될 거고요. 자, 따라서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6x 제곱 더하기 2ax고 fx가 다함수이므로 따라서 f 프라임 x는 6x 더하기 2a라고 찾을 수가 있죠. 됐나요? 됐죠. 따라서 우리가 요식에서 다시 양변 적분하게 되면 x에 대해서 적분하면 fx는 그쵸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적분상수 c라고 쓸게요. 됐나요? 자, 여기서 이제 f1 x자리 1을 넣어봅시다. 1을 넣으면 2a 더하기 c 더하기 3이 되고요. 그 f1의 값이 바로 위에서 4a 더하기 2라고 했죠. 됐나요? 자, 요 등식에서 따라서 자, 2a를 우변으로 넘기니까 2a가 되고요. 그 값이 c. 자, 요 2를 좌변으로 넘기면 c 플러스 1 되겠죠. 자, 2a와 c의 관계는 2a 이꼴 c 더하기 1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a와 c의 관계식을 하나 더 찾아줘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여기 fx 이렇게 찾았으니까요. fx 이렇게 찾았고요. 여기, f1의 값이 되는데, 여기, 요 관계식이 있죠. 4a 더하기 2가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ft dt. 그쵸? 여기 fx를 찾았으니까요. fx를 한번 적분해 보면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cx가 되겠죠. 그의 아래끝 위끝 0, 1을 대입한 값. 이 값이 곧 뭐라고요? f1 4a 더하기 2와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c 더하기 1이 되죠. 즉 4a 더하기 2가 a 더하기 c 더하기 1과 같다. 그래서 이제 a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3a가 되고요. 잠시 요 2를 우변으로 넣으면 c-1 나오죠. 따라서 3a가 c-1과 같다. 여기 위에 네모난 요 등식과 아래 등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래식에서 위식을 뺄까요? 빼주면 3a 빼기 2a가 a가 되고요. c는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어서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a 마이너스 2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이꼴 c 더하기 1이 되어서 따라서 c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값. a 값은 마이너스 2고요. 다음에 f3 구해보면 자, f3은요. 자, f3은 여기 fx식에다가 3을 대입하면 27. 다음에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4에다가 x자리 3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c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27 빼기 17에서 f3이 10이 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f3 10을 하니까 10 빼기 2에서 8이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선택지 4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자, 반지름 길이 2루트 7인 원에 내접하고 각 A가 3분의 파인 삼각형 ABC가 있다. 점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B의 점 D에 대하여 각 BCD에 대한 사인 값이 7분의 2루트 7일 때 선분 BD 더하기 선분 CD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반지름이 2루트 7이자 원이고요. 서로 다른 원주상의 점 A, B, C, D가 보이죠. 먼저 삼각형 A, B, C 입장에서 사인 법칙 한번 적용시키면 자, 사인의 3분의 파이 분의 선분 BC 길이가 2R, R이 2루트 7이니까 4루트 7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따라서 BC의 길이는 4루트 7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므로 자, 이렇게 곱해주니까 결국 BC 길이가 자, 2루트 21이 나오겠죠. 자, 그림에 표시하면 자, 선분 BC가 여기가 2루트 21 되겠다. 자, 다음 내접 삼각형 BCD 입장에서 내접한 삼각형 BCD 입장에서 각 BCD 자,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줬으니까 다시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7분의 2루트 7 사인의 각 BCD 분의 마주보름변 3분 BD 이꼴 여전히 2R 4루트 7이 되겠죠. 따라서 자, BD 길이는 4루트 7 곱하기 7분의 2루트 7이 되고 이렇게 약분되어서 결국 8이 되겠네요. 자, 그림이 표시하면 이 길이가 8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구할 값은 BD는 구했고 이제 CD 값만 구하면 된다. CD가 여기 있죠. 자,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죄송합니다. 자, 이제 외접원 입장에서 내접하는 사각형이 보여야 되겠죠. A, B, C, D. 그에 대한 성질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의 합은 파이다. 따라서 각 BDC가 3분의 파이와 합해서 파이가 돼야 되니까 자, 요 각이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킬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BD 길이의 제곱으로 쓸게요. 자, BD 길이의 제곱은 BC 길이 2루트 21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CD 길이의 제곱 빼기 2배의 2루트 21 곱하기 CD 길이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의 BD의 마주보는 각의 코사인 값이 되겠죠. BD의 마주보는 각이 자 바로 요 각이고 자, 요 각은 사인 값이 자, 사인 BCD가 7분의 2루트 7이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각 BDC가 벌써 둔각이므로 각 BCD는 예각이죠. 따라서 코사인 값은 양수니까 자, 코사인의 각 BCD의 값은 주어진 이 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이 되겠죠. 즉 49분의 28에서 여기 제곱이 되겠죠. 코사인 제곱 계산해주면 49분의 21이 나온다. 따라서 제곱에서 49분의 21이므로 코사인 값은 7분의 루트 21이 되겠죠. 됐죠? 자, 따라서 자, 여기 20이라고 7하고 약분하니까 분모가 1이 되고 분자가 3이 남겠죠. 정리해보면 BD 자리, 좌변의 BD 자리에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8 대입하니까 자, 64는 자, 2루트 21의 제곱이니까 84가 되고요. 더하기 CD 길이는 모르고요. 자, 빼기 12 곱하기 CD가 되겠죠. 자, 따라서 CD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자, CD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CD 그리고 64를 우변에 이항해서 정리하면 플러스 22 꼴 0 여기 20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자, CD의 길이는 2 또는 뭐 10이 되는데 삼각형 BCD를 바라보니까 CD의 길이는 여기 8보다는 작죠. 따라서 10은 안 되고요. 자, 2가 선택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D 값은 8이고요. CD 값은 2가 되어서 합하면 2번 12 정답이 되겠죠.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자, 등차 수열 AN이 주어졌고요. 자, 초항. 자, A1이 마이너스 45 그리고 공차를 T라고 했는데 자, 문제 말미에 보니까 자, 자연수라고 했죠. 그리고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D 값의 합을 구해달랍니다. 자, 공차 T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이 주어졌죠. 자, 가속권 볼까요?
자, am의 절대값과 am 플러스 3의 절대값이 같은 자연수 m이 존재해야 되고요. 나 조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떠한 자연수 n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요. 좌변이 보니까 초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커달랍니다. 자, 먼저 이 수열을 식으로 보지 말고요. 자, 그래프상으로 봅시다. 자, 즉 자연수 n에서 실수 r의 함수로 본다면 자, 요렇게 그래프상. 자, 수평축을 n축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n이 1일 때 초항값이 어디 찍힌다? 여기 마이너스 45의 점수열로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마이너스 45로서 점수열로 이렇게 찍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점수열을 이으면 n에 대한 1차식이므로 직선화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m항에서 어떻게 음수를 가져서 am항이 있고요. 자, 똑같은 거리 가서 여기에 어떻게 가 조건에 의해서 절대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쵸. 자, 이 길이하고요. 자, 요 길이가 같겠죠. 여기가 m 플러스 세 번째 항.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여기 m 플러스 첫 번째 항과 m 플러스 두 번째 항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까요?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식으로 쓰면 am 플러스 한 번째 항과 am 플러스 두 번째 항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합해서 0이 되겠죠. 혹은 등차 중앙 성질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가 조건에서처럼 am 번째 항과 am 플러스 세 번째 항도 절대값이 같고 이제 부호가 반대니까 합해서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등차 중앙에 의해서 자,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과 몇 번째 항을 더해서 0이 될 거냐? 자, 항번으로 봅시다. m 플러스 1, m 플러스 2를 합하니까 2m 플러스 3이 나오죠. 여기도 m과 m 플러스 3을 합하니까 2m 플러스 3이 나오죠. 따라서 이제 첫째 항 1에다가 얼마나 더해야지 2m 플러스 3이 나오느냐? a에 2m 플러스 2가 됨을 알 수 있다. 자, 따라서 자, A1 자리에는 마이너스 45를 넣고요. A2n 플러스 2는 등차 수열이니까 초항 마이너스 45 더하기 2n 플러스 1의 공차 D 이꼴 0이라고 등식을 잡을 수 있겠죠. 따라서 자, 2n 플러스 1 곱하기 D 이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90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90이라는 이런 등식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 나와 조건을 가만히 보면 여기 주어진 만족해야 할 부등식이 보니까 초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자유수 n에 대해서겠죠. 그럼 이제 만약에 첫 번째 항부터 어느 한 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합이 만약에 마이너스 90 언저리였다고 칩시다. 뭐 94라든지 그쵸? 자, 그러면 자, 모든 n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그 다음 항이 만약에 마이너스 6보다 커서 마이너스 10이었다 치자. 그럼 합하면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지죠. 자, 그렇다는 말은 여기 음수로서 마지막 항인 am 플러스 한 번째 항, 즉 음수로서 가장 절대값이 큰 요 초항부터 어떻게 am 플러스 한 번째 항이 음수의 모든 합이 되겠죠. 마지막 항이 am 플러스 1이니까. 그랬을 때 절대값이 가장 크겠죠. 음수로서. 자, 그래서 m 플러스 한 번째 항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면 m 플러스 1보다 앞에 있는 한 가지 합은 당연히 마이너스 100보다 크겠죠. 보장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나 조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자, SN을 초항부터 N까지 합의했다면 S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면 된다는 요 부등식만 만족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따라서 자, 이걸 이제 식으로 풀어보면 자, 등차 수열의 m 플러스 한 번째 항까지 합. 자, 2분의 항수 m 플러스 1 그리고 2배의 a 마이너스 90 플러스 항번호 하나 빼고 m에다가 공차 d를 곱하면 되겠죠. 자, 이 값이 좌변이 되어서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자, 따라서 양변 2 곱하니까 m 플러스 1 곱하기 자, md 마이너스 90 자리 바꿀까요? 자, 교환법칙.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다. 자, 요 부등식을 또 만족해 줘야겠죠.
됐죠? 자, 가운데 요걸 좀 지울게요. 지우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요 식을, 자, 위에다가 적어 둘게요. 자, m 플러스 1 곱하기 md 마이너스 92 마이너스 200보다 커야 된다. 자,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등식과 자, 요 부등식을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등식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야 90을 소인수분해 하면 얼마가 되죠? 자, 2 하나, 3 두 개 곱해져 있고 5 하나 곱해져 있죠. 자, 그리고 D는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라고 했고요. 자, 2MD 플러스 1. 자, M은 1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이 값은 요 홀수는 자, 요 값은 이제 홀수가 되는데 요 홀수는 1은 안 되고요. M자리 1러니까 자, 홀수인데 3, 5, 7, 9 3부터 해서 이제 홀수가 시작되죠. 그리고 D는 자연수라고 했고요. 자, 우변 90은 당연히 자연수니까 자, 여기 EMD 플러스 1이 홀수니까 90이라는 짝수가 나오려면 곱해서 이 자연수도 짝수가 되어야겠죠. 자, 이런 이유에 의해서 순서대로 자, D를 한번 구해봅시다. D는 짝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럼 홀수, 자, 홀수부터 구할까요? 자, 홀수인 EMD 플러스 1부터 봅시다. EMD 플러스 1부터 봅시다. 자, 제일 작은 게 3이니까 여기 3이 있죠. 따라 3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홀수니까 9가 될 수도 있고요. 자, 3 곱하기 5에서 15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 9, 가운데 5가 빠졌죠. 3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할까요? 5, 다음에 9가 될 수 있고요. 15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9, 5, 45, 45가 될 수도 있겠죠. 자, 홀수의 크기 순서대로, 작은 데서 큰 순서대로. 자, 그래서 2n 플러스 1이 3이 되면 D의 값은 얼마죠? 3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가 되면 18이 되어야 되고요. 자, 9가 되면 여기 10이 되어야 되고요. 15가 되면 여기 6이 되어야 되고 45가 되면 여기 2가 되겠죠. 그쵸? 자, 물론 이제 그때 여기 m 값 볼까요? 자, m 값은 여기가 1이고요. 그쵸? 자, 여기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9가 되면 4가 되고요. EMD 플러스 1이 15일 때는 7이 되고요. 그렇죠? 45면 22가 되겠네요. 됐나요? 따라서 그때 그대로 이제 MD, 자, 우리 부등식에 MD가 보이니까요. 자, MD부터 계산할까요? 여기 30이고요. 여기 36이고요. 여기 40이고요. 여기 42고요. 여기 44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MD-90까지 계산합시다. 그러면 MD에다가 90을 빼니까 마이너스 60이고요. 마이너스 54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0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8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46 되겠다. 됐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봅시다. 어차피 여기 EMD 플러스 1하고 D 조건은 등식을 만족하고요. 이제 부등식을 보기 위해서 자, M 더하기 1과 MD 마이너스 90 그쵸? 여기 M이 보이고요. 여기 MD 마이너스 90이 보이니까 여기 M에다가 자 1을 더해서 여기 MD 마이너스 90을 곱해서 마이너스 200보다 큰 것만 골라내야겠죠. 자, 먼저 M이 1일 때 M 더하기 1은 2가 되고요. 2가 되었을 때 자, 여기 오른쪽에다가 요 곱한 값, 부등식에 여기 곱한 값을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적어보면, 다시 이 m이 1일 때 1을 다니까 2가 되고요. 마이너스 60 곱하니까 마이너스 120이 되어서 만족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할 값이 모든 자연수 D 값이니까 그때 D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게 동그라미를 칠게요. 만족하니까. 자, 두 번째. 자, M이 2일 때 1을 나누니까 3이 되고요. 자, 3을 마이너스 54로 곱해주면 얼마죠? 15, 12에서 마이너스 162가 되어서 마이너스 200보다 크다. 만족하겠죠. 그때 D값 동그라미 칠게요. 18도 만족하고요. 자, 세 번째. M이 4일 때 m이 4면 1을 더하면 5가 되고요. 그때 50값 곱해주면 마이너스 250이니까 마이너스 200보다 크지 않죠. 작죠. 따라서 만족하지 않고요. 자, m이 7이면 더하기 1을 하면 8이 되고요. 거기다가 48을 곱하니까 48, 32, 88, 64에서 마이너스 384. 당연히 마이너스 200보다 크지 않죠. 따라서 선택하면 안 되겠고요. 자, 마지막 m이 22면 더하면 1 더하면 23이고요. 여기다가 46을 곱한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200보다는 잠깐 크지 않죠. 절대값이 항상 커져버리죠. 따라서 우리가 만족하는 자연수 D값은
30과 18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합해주면 48 정답 되겠네요. 선택지 2번 정답 되겠죠. 자, 다음 14번 문제 볼게요. 이제 미분, 적분 관련돼서 묻고 있는데요. 자, 봅시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2가 0으로서 같은 3차 함수 fx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양수 p에 대하여 새로운 함수 gx를 fx를 이용해서 표현했는데, x가 0 이하일 때는 y축으로만 평행이동, 다음에 x가 양수일 때는 x축도 평행이동, y축도 평행이동을 시켜서 완성한 새로운 함수 gx 함수가 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당연히 추론 문제가 될 거고요. 자, 먼저 fx를 보니까 식으로 완성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f' 함수는 2차, f'x는 2차 함수인데 이꼴 0이니까 인수 정리해서 f'x는 x 인수 가지고 최고차항계수 a 받아들이고요. a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까요? 자, 어차피 fx가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x 3승으로 출발할 거 아니야. 그럼 미분하니까 최고차항계수가 3이 되겠죠. 그래서 3 받아들이고요. x 인수 x 마이너스 2 인수다. 그쵸? 그래서 역으로 얘를 적분해가지고 전개해서 적분해서 생각해 줄 수도 있겠지만 식으로 전개를 하지 말고요. 그래프로 먼저 접근해보자라는 거죠. 정 안 되면 식을 도입하자. 자, fx가 3차 함수고 최고차항계수가 1이래요. 그리고 자, 요 사실 프라임 0이 0이고 f 프라임 2가 0이니까 그래프상으로는 미분계수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x 지점이 x 이꼴 0과 x 이꼴 2인 지점이죠. 즉 극값을 극대극소 모두 가지는 경우니까 최고차항계수 1로서 양수 3차 함수 fx는 개형이 자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게 이제 fx가 되겠다. 그래서 극대인 지점, 자, x 이꼴 0인 지점이 될 거고요. 극소인 지점, 자, x 이꼴 2인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3차 함수이기만 하면 특징인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혹은 이 변곡점 대칭이라고 그러죠. 자, 요 지점이 0과 2의 중점 1이 되겠다. 이렇게 fx를 개형을 그려놓고요. 필요하면 식을 도입하겠다고 했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gx에 대해서 자, 보기 보니까 gx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 기억 보니까 g 프라임 1이 0이냐? 아니은도 gx가 미분 가능한 지점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한 게 p가 1이냐? gx 물어보고 있고 t는 또 gx 정적분이 0 이상이냐? 물어보고 있죠. 따라서 이제 gx를 완성해야 되는데 먼저 x가 0 이하일 때 봅시다. 자, fx 그래프를 그대로 따르는데 마이너스 f0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시켜라. 그럼 이제 0일 때, 자, 0일 때 요 함수값을 알 수 있나요? 여기가 f0인데 f0 함수값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0보다 크거나 작다. 자, 요 부분이죠. 자, 크거나 작다. 요게 fx인데, 여기가 여기 fx거든. 근데 이제 y축만큼 평이동 시키려니까 f0의 값을 알아야지 마이너스 f0만큼 y축을 평이동 시키는데 모르겠다. 이거 포기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gx를 가만히 보니까요. gx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 fx가 보이고 여기 fx 플러스 p가 보이지만 fx가 3차 당함수 연속, fx 플러스 p도 x축으로 마이너스 p 평이동 연속, 그리고 y축 평이동 시켜봐야 뭐다? 연속이 될까? 자, 이 부분은 그냥 연속이죠. 각각은. 근데 x 이꼴 0인 지점에서 연속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x에서 gx 함수에 대해서 0에서 연속성을 조사한다. 즉 0에서의 좌극한 및 함수값은 0이 되죠. 다음 x에서 0에서의 우극한 값은 아래식에다가 0을 x자리에 대입하니까 또 0이 되어서 이꼴, 즉 좌극한 함수값 및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고 값이 0으로서 같죠. 따라서 0에서 연속이 되더라. 됐나요? 자, 따라서 금방 구한 0에서의 함수값 g0의 값은 위 함수식에다 대입하면 g0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됐나요? 자, 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다가 자, gx를 한번 생각해 보면 x가 0 이하일 때는 일단 요 fx를 y축 대칭 이동시키니까 개형은 그대로 유지하니까 자, 요런 모양을 갖겠죠. 자, 요런 모양을 가질 것이다. 자, 여기가 x 이꼴 0인 지점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y 값은 x가 0일 되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x축에 접하겠죠. 요렇게 해서 x 0 넣었을 때 y 값 0, 여기가 바로 x축이 죄송합니다. x축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x축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x가 0보다 클 때인데요. 클 때는 어떻게 다 fx 그래프를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즉 요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p가 양수니까. 다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fp인데 그 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어쨌거나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왼쪽으로, 왜 p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p니까. 따라서 원래 x가 양수일 때는 여기 오른쪽에 fx 그래프로 봤을 때 요 개형인데 요 녀석을 어떻게 왼쪽으로 한 칸만큼 이동하거든. 자, 그럼 보세요. 자, 오른쪽에서 이제 gx를 완성할 건데, 자, 이게 점선으로 찍는 게 원래 fx예요. fx가 원래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요게 점선으로 x가 0보다 클 때 fx인데, 자, 여기 변곡점인 지점, 여기가 1이고요. 극소인 지점이 2가 되니까요. 자, 0에서 1까지 한 칸 차이고요. 1에서 2까지 한 칸 차이잖아. 근데 왼쪽으로 한 칸 가달랬거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원래 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인 지점에 요렇게 찍히겠죠. 이렇게 해서 극소인 지점이 자 1에서 극소가 되고 자 치고 올라가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볼까요? 자, 요 그래프 개형을 더 보면 요게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게 자, 요 그래프 개형인데요. 자, 오른쪽으로 봤을 때 왼쪽 요 부분은 필요가 없죠. 여기서 y축으로 평이동을 시켰는데 이 x 이퀄 0인 지점에서 연속이면서 0일 때 함수값이 또 0이 돼야 되거든. 따라서 요 지점의 값이 위로 이만큼 올라가야겠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요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높이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치고 올라가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기억해서 P꼴 1일 때 자, P꼴 2니까 여기 1이 되겠죠. 1일 때 G 프라임 1의 값이 0이냐? 자, 1에서의 미분계수는 1이 되겠죠. 왼쪽으로 1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죠. 따라서 기억은 참 되겠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걸 이제 워밍업으로 해서 이제 니은 디귿을 자, 밝혀나가겠죠. gx 그림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러한 이유로, 자, 요렇게, 여기 x축에 대해서, 자, 요렇게 여기가 극대인 지점인데, 여기 x 이꼴, 자, 0인 지점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요. 원래 점선은 그냥 fx를 따르면 f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죠. 이렇게 fx가 그려진 상태에서 자, 여기가 변곡점, 여기가 1인 지점, 극소인 지점이 x가 2인 지점인데 니은 봅시다.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없도록 gx를 완성하려면 양수 p, 즉 마이너스 p만큼 평이동인데 마이너스 p만큼 x축으로 평이동이죠. 그때 양수 p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느냐? 마이너스 p만큼, p가 양수니까 왼쪽으로 p만큼 평이동시키는데 얼만큼 이동시켜야 되냐? 기억에서는 1만큼 이동시켰죠. 1만큼 이동시켰고, 자, 그러면 얼만큼 이동시켜야만이 우리가 미분이 실수 전체적으로 gx가 완성시킬 때 미분 가능할까 했더니 어차피 0에서의 좌미분 계수가 0이니까 0에서 미분 가능성을 타진해야 되는데 0에서의 우미분 계수가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gx를 왼쪽으로 얼만큼 평이동시켜서 이동시키고 위로 얼만큼 평이동시켰을 때 옮겼을 때 우미분 계수가 0이 되느냐, 거기는 바로 요 지점밖에 없죠. 극대인 지점. 따라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x축으로 얼만큼 이만큼 평이동시켜야겠죠. 그리고 y축으로는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동시켜야만이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 부분을 요만큼 올려야만이 올라지겠죠. 어쨌거나 p는 2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이것 외에는 없더라. 즉 유일하게 개수는 한 개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니은 참이 되겠고요. 자, 그를 바탕으로 디귿 볼까요? P가 2 이상일 때, 금방 P가 2가 될 때 따져왔거든. 그러니까 P 등호가 들어갈 때, 자, P 꼴 2라면 지금 요런 X가 양수일 때 요런 그래프가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 그리고 적분 보니까 아래 끝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여기가 1 되어서, 자, 여기서 요 부분과, 자, 요 부분의 넓이가 같죠. 왜냐하면 대칭성에 의해서 자, 요 점에 대해서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점대칭이니까
따라서 여기 이꼴 0이 만족하고요. 부등식에서. 자, 그 다음에 P가 자 2보다 큰 경우를 그래프로 생각하면 2보다 크다면 2보다 크게 되면 자 이만큼 이동하면 요렇게 요 fx가 요렇게 이동되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좋다. P가 2보다 크게 되면 기울기가 더 위로 급격히 올라갈 거잖아. 그쵸? 여기서 이만큼 요 부분이 여기에 잡아당겨지니까 기울기가 더 요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미분이 물어본 게 미분은 불가능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미분은 불가능할 거고 급격하게 위로 증가치고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여전히 여기가 1이니까 요렇게 면적이 커지겠죠. 양수 부분이 크고 음수 부분이 작으니까 정적분해주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적분해주면 양수가 되겠다. 따라서 이것도 참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5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럼 15번 문제. 자, 수열 문제가 나왔네요. 자, 수열 A에는 자, 초항의 절대값이 1 이하이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 등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인데 an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식으로 나눠져 있죠. 관계식. 그때 A5와 A6의 합이 0이랍니다. 자, 그리고 초항부터 5항까지 5개의 항의 합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 값의 합을 구해달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를 자 이렇게 볼까요? 자, AN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미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2분의 1보다 크고 1 이하까지. 그래서 AN이 들어오면 AN 플러스 1이 튀어나오는 관계식이죠. 자, 이거를 이렇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평축을 자 AN축으로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수직축을 AN 플러스 1축으로 바라볼게요. 됐죠? 자, 여기 원점에 대해서. 자, 가운데부터 할까요?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자, 여기 2분의 1부터 먼저 보면 가운데가 보니까 an 플러스 1이 2an 마치 y 이꼴 2x와 같죠. 따라서 자 원점을 지나면서 2분의 1일 때는 1이 되겠죠. 2분의 1일 때 여기 1이 되고요. 자 2분의 1까지니까 자 1일 때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꼴이 되고요. 자 이제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제로가 되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고요. 다음 2분의 1 초가 1 이하일 때 2분의 1 대입하니까 0이 되고요. 2분의 1 대입하니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대입하니까 1 이하니까 1 대입하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됐죠? 자, 가운데 게 뭐라고요? 가운데 게 an 더하기 1이 2an. 양 사이드가 각각 여기 마이너스 2an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a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n 더하기 2.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봅시다. a5 더하기 a6이 0이다라는 말은 자 a6이 an 플러스 1이 들어가고 a5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a5와 같죠. 즉 5를 n으로 보고 6을 n 플러스 1로 본다면 자 y 이꼴 마이너스 x 꼴이죠. 따라서 지금 오른쪽에 그려있는 요 그래프를 보면 an과 앞에 항과 뒤에 항 사이의 관계식에 의해서 요 순서상의 모든 이웃하는 두 항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A5와 A6은 Y 이꼴 마이너스 X 위에 있으므로 바로 0,0이 교점이 되겠죠. 자, 요렇게 지키는 게 Y 이꼴 마이너스 X니까요. 그쵸? 자, 그 말은 A5도 0이고 A6도 0이라는 사실을 먼저 찾아낼 수가 있겠다. 됐죠? 자, A6도 0이고요. 그 다음에 A5도 0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모든 A1 값을 찾아야 되니까 A5 다음에 A4도 찾아야 되고 A3도 A2도 A1도 찾아야겠죠.
자, 이 사실 알아냈고, 따라서 이제 역추적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초항부터 오항까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양수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모든 A1 값을 찾아야겠죠. 됐죠? 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 A5가, 자, 0이 되었고요. 다음 A4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A5가 0이고, 5가, 이제 Y축, 수직축, AN 플러스 1이 5니까 N이 4가 되겠죠. 자, 0이 될 때는, 자, 요 값이 되니까, 그때 A4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자, 0이거나, 자, 1이 되겠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A5가 찾아야 되는데, 자, 만약에 A5가 0일 때, 자, A4가 마이너스 1이었다 칩시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다시 A3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즉, A5가 0일 때, A4가 마이너스 1일 때, A3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또 A3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자, A2는, 자,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자, 그죠? 좌표값 찾으니까 계속해서 음수가 되죠. 여기도 이제 음수가 되고, 그러면 A1도, 자, 음수가 되겠죠. 자, 음수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초항부터 다섯 끝에 한까지 합이, 음수가 되어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 됐죠? 자, 그걸 이제 그래프상에서 보면, 자, 이렇게 임의의, 자, 이게 여기에, 자, 음수인, 그죠? 즉, an 플러스 1 이꼴 만약에 k인데, 자, k가 음수. 자, 물론 이제 k는, 자, k는 마이너스 1 이상, 자, 0 미만이었다라고 치면, an 플러스 1이 k,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으로 잡아버리면, 그에 대한, an 플러스 그 앞에 an은 반드시 음수가 됨을 알 수가 있죠. 됐죠? 음수가 되면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앞에 있는 an-1도 음수가 되고, 계속해서 음수가 되니까 초항부터 5항까지 합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A4를 출발할 때 A4나 3이나 2나 1에서 음수를 모두 제외시켜야만 부등식을 만족하겠죠. 따라서 A4가 0과 1일 때만 따져주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순서대로 A3은 먼저 A4가 0일 때 알아보면 A4가 0이 되면, 자, 0에 해당되면 다시 마이너스 1과 0과 1이죠. 따라서 0과 1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 다음에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A4가 1이면, 자, A4가 이렇게 1이 되면 2분의 1이죠. 이때는 2분의 1이 될 것이다. 다음, 자, A2를 봅시다. 자, 0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0과, 자, 1로 나누어지고요. 자, 1이면 내려간다고요? 자, 2분의 1로 가겠죠. 이제 2분의 1일 때 보여줘. 2분의 1일 때. 여기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면, 자, 이 값과 이 값 부값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요 식의 y값에 2분의 1을 넣어야 되니까, 자, 가운데식 2 곱하기 2분의 1을 넣으면 여기가, 그렇죠. 가운데. 요 값 이꼴 2분의 1로 치니까, an 값은 4분의 1이 되겠죠. 여기가 4분의 1이 되고요. 여기는 2분의 1의 대칭이니까, 1이 더해서 1이 되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혹은 요 식 이꼴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2분의 3에서 4분의 3이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여기 4분의 1과 4분의 3으로 쪼개지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석해보면 이렇죠. A5가 0일 때, A4가 0일 때, A0, 0, 1에 갈 수도 있고요. 0, 0, 1, 2분의 1, 1이 갈 수도 있고요. 자, 이제 등등등, 이렇게 가지를 쳤고요. 이제 마지막 A1 봅시다. A1은 다시 A2가 0일 때는 0과 1로 가고요. 자, 1일 때는 2분의 1로 가겠죠. 그리고 2분의 1일 때는 위에 거 보니까 어떻게 된다? 4분의 1 또는 4분의 3이 되겠고요. 이제 4분의 1일 때 해석해야겠죠. 4분의 1. 이 절반, 자, 여기 4분의 1이 됩니다. 이제 요 식은, 여기 두 번째 식이니까 2an 이꼴 그냥 4분의 1로 둡시다. 그럼 이제 an은 얼마다? 8분의 1이 되겠죠. 뭘 정확하게 하면 n자리에 1을 놔야겠죠. 그래서 a1이 8분의 1 이렇게 찾아야겠죠. 정확하게 하면 2a1이라 해야겠죠. 따라서 8분의 1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 점의 x값과 이 점의 x값은
이 x 이퀄 2분의 1의 대칭이니까 두 값을 합하면 1이 되니까 8분의 7 되겠다. 다음 a2가 4분의 3일 때 a1 봅시다. 4분의 3이니까 여기에 4분의 3을 꺼줘야겠죠. 자, 요 값 x값 찾으면 자, 요 값은 두 개 합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자, 요식 앞에서 이제 an 자리에 2an, 2a1이라 할까요? 자, 2a1이 얼마죠? 4분의 3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a1이 8분의 3 나오죠. 따라서 8분의 3 하나 가고요. 또 하나는 더해서 1 되니까 8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자, 표를 보면 이제 차례차례 가면 자, A5가 0, A4가 0, A3이 0, A2가 0, A1이 0이 되면 합해서 A1부터 A5까지 합이 양수가 안 되니까 자, 요 부분은 지워져야겠죠. 자,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순서쌍은 초항부터 원까지 합이 양수를 만족하겠죠. 따라서 모든 A1은 맨 아랫줄에는 요 동그라미 씌는 요 부분을 모두 더해주면 될 것이다. 됐죠? 자, 먼저 요렇게 두 개 더하니까 1 되고요. 요렇게 두 개 더해도 1 되고요. 요렇게 두 개 더해도 1 되죠. 그리고 여기 1이 있죠. 1이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그리고 2분의 1을 더해줘야겠죠. 따라서 2분의 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선택지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잠시 지우고요. 잠시 지우고 단답형 16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풀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16번. 간단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이죠. 자, 밑을 이루니까 로그 2의 차니까 100 나누기인데 뒷부분 자 2가 진수의 제곱으로 가서 25죠. 따라서 25고 약분하니까 4가 되고 자 4라는 값은 2의 제곱이므로 밑을 이루하고 진수 2니까 지수가 앞으로 떨어져서 2가 정답이 되겠죠. 다음 17번. 자, 함수 fx, 자, f'x에 대한 식을 줬고요. 자, 양변 x에 대해서 적분해버리면, 자, fx는 2x4승 마이너스 4x 3승 더하기 7x 적분상수 c인데, f0이 3이 되므로 대입에 의해서 c, 적분상수가 3이 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F1의 값은 2 빼기 4 더하기 7 더하기 3이 되죠. 10에서 4를 빼고 2를 더하니까 8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18번. 자,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다음 두 개의 등식이 주어졌는데요. 시그마의 성질이죠. 자, 주어진 시그마 등식도 좌변이 모두 k = 1에서 10까지고요. k = 1에서 10까지고요.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의 값도 k = 1에서 10까지임을 확인하고요. 자, 구하고자 하는 값은 자, 시그마 k = 1에서 10까지 bk에다가 마이너스. 자, 상수는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자, 그렇죠. 2분의 1이 10개 있으니까 따라서 5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그마 k = 1에서 bk까지만 구해서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주어져 있는 자 1번 등식과 2번 등식을 가만히 보니까요. 시그마 bk를 구해야 되니까 ak를 소거시켜야겠죠. 따라서 자 1번식에서 2번식 잡아 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시그마 ak가 모두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3배의 시그마 k = 1에서 10까지 bk가 좌변에 남고 우변은 45 빼기 3 해서 42가 되겠죠. 양변 3으로 나누어지니까 14가 되네요. 따라서 14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4 빼기 5 해서 자, 9가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9번 문제. 자, 함수 fx가 주어졌고요. 자, x값이 0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자, f'a 값이 같게 되도록 하는 여기까지가 4-0분의 자, f4 빼기 f0이 같도록 자, 자, 프라임 a라고 식을 잡을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는 자, 0과 4 사이에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P분의 Q를 할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 P와 Q는 서로서로 자연수이다. 자, 먼저 도함수 구하면 자,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이거 죄송합니다. 12X 더하기 5가 되죠.
따라서 f 프라임 a 우변은 3a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5가 되고요. 그다음에 좌변은 4분의 자 f0은 0이니까 f4 계산 분자 계산하니까 4의 3승 64에다가 마이너스 96 더하기 20 여기가 84니까 마이너스 12가 되죠. 따라서 좌변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3a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8 이꼴 0이 되겠죠. 자, 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곱이니까 자 0과 4 사이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두 개니까 서로 다른 두 개가 0과 4 사이에 존재하겠죠.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 곱은 3분의 8이 되겠죠. 따라서 p가 3이고요. q가 8이니까 그 합은 11 정답 되겠습니다. 번 문제. 자, 함수 fx가 3차 다함수로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졌고 그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이제 4개가 되도록 하는 자, 모든 정수 k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죠. 자, 먼저 주어진 방정식 보니까 자, 이 부분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안을 분리해보면 즉 fx 더하기 x가 0 이상이 되는 x 범위와 fx 더하기 x가 음수가 되는 범위를 나누어서 식을 전개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그냥 나오므로 좌변이 2fx 더하기 x 이꼴 6x 더하기 k가 되고요. 자, 아랫부분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좌변에서 fx가 소거되고요. 마이너스 x 이꼴 6x 더하기 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방정식 결론에서 우변에 있는 6x를 모두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위에서 플러스 x에서 6x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6x 즉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다음 아래식에서 마이너스 5x 하니까 마이너스 6x 하니까 마이너스 7x가 되겠죠. 좌변이. 자, 그렇게 보니까 위에 부등식 조건에 만족하는 x 범위의 여집합 그쵸. 여사건이 바로 아래의 x 범위가 되겠죠. 자, 이렇든 저렇든 x 범위에 따라서 즉 위의 방정식이든 아래의 방정식이든 우변이 모두 상수함수로서 일치하죠. 자, 그래서 자 위에 거를 이제 1번이라 보고요. 자, 아래 거를 2번으로 봐서 1번과 2번의 합집합이 될 텐데 자, 먼저 1번에서의 조건. 자, 1번에서의 조건. 자, fx 더하기 x가 0 이상이다를 먼저 대수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2분의 1 x 3승 마이너스 자, 그다음에 2분의 9x 제곱 플러스 11x가 0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양면 2를 곱하니까 x 3승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22x가 0 이상이다. 자, 좌변을 x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2가 0 이상이다가 되는데 이때 소괄호에 묶여있는 이 2차 다항식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살짝 해보면 81 마이너스 88에서 음수가 나오죠. 따라서 자, 요 2차식은 항상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y 이꼴 x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20이라는 게 아래로 블록인데 판별식 D가 음수니까 x축과 교점이 없는 x축에 붕 떠 있죠. 즉 어떠한 실수 x를 대입하더라도 양수임을 알 수가 있다. 양수가 되죠. 자, 따라서 두 개를 곱해서 0 이상이 되려면 따라서 결론은 x가 0 이상이 되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 말은 자, 1번의 x의 범위인 요 부등식의 해집합은 x가 0 이상일 때니까 따라서 결론은 2번의 여기 fx 더하기 x가 음수가 될 x의 범위는 x가 음수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풀어주지 않아도 그쵸. 잠시만 지우고요. 자, 따라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즉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다.
자, 요 말은 1번 조건은 x가 0 이상일 때다 라는 조건으로 귀결되고요. 자, 그때 저 위에 있는 방정식 봅시다. 이 fx-5x를 계산해주면 자, fx의 2배를 해주니까 x의 3승 마이너스 9x 제곱 그 다음에 20x에서 5x 빼니까 플러스 15x 이꼴 k라는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고요. 자, 아래 D번에서 x가 음수일 때는 그대로 이제 마이너스 7x 이꼴 k를 풀어주면 되겠죠. 됐죠? 자, 이게 이제 O와 개념이니까 1번과 2번의 합집합의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게 4개가 생겨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이 꼴 K라는 우변이 K로서 같잖아. 그렇지? 같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일단 1번에서 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자, 이 녀석은 다 있으면 x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5가 되고 자, 요 2차식이 더 이상 뭐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그리고 판별식도 양수니까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지 말고요. 자, 요거를 이제 y라고 둘게요. 그래서 이제 y 프라임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자, 3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5 자, 3으로 묶어줄까요? x-6x 더하기 5가 되고요. 1, 5 마이너스 마이너스 3배의 x-1 자, x-5가 되겠죠. 됐나요? 자, 따라서 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 1번 방정식의 요 좌변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알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했더니 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 도함수가 x축에 대해서 아래로 블럭이고 x절편이 두 군데 생기죠. 1과 5. 따라서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좌변이 요런 3차 다함수의 개형을 가지겠다. 자, 이게 y꼴 x 3승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5x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요쯤에 여기 y축이 있었겠죠. 여기가 x 이꼴 0인 지점이 되겠다. 근데 양수 0 이상일 때니까 자, 요 부분만 우리가 취해야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우리 0일 때는 여기 0이니까 요렇게 x축이 요렇게 지나가겠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을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7x니까 자, 요렇게 자, y꼴 마이너스 7x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요 부분 자, 도함수를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되겠다. 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여기가 1일 때였고요. 여기가 극소가 5일 때였죠. 자, 그럼 이제 극소값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극소값 구해보니까 자, 요 함수식에다 5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5의 제곱 더하기 15x는 15가 5 곱하기 3이니까 3 곱하기 5의 제곱 따라서 5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5 빼기 9 마이너스 4에다가 3을 빼니까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극소값이 마이너스 25가 될 거고요. 다음 극대값 1일 때 봅시다. 1러니까 1 빼기 9 더하기 15에서 16에서 9 빼니까 7이 되겠죠. 이게 7이 될 것이다. 됐나요? 즉 x가 0 이상일 때는 위에는 x 3승 마이너스 9x 플러스 15를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요. x가 음수일 때는 저기 마이너스 7x 그래프를 그려서 왜? 1번 방정식, 2번 방정식 우변이 y꼴 k라는 상수함수로 일치하니까 따라서 1번, 2번 방정식의 좌변을 0 이상일 때, 음수일 때 모조리 합집합해서 그린 다음 y꼴 k와의 교점으로서 실근을 파악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 조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어야 되니까 4개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중근, 이렇게 되면 2개 K, 2개 계속 2개였다가 이렇게 Y 이꼴 제로가 되면 K가 제로가 되면 하나, 둘, 3개가 되죠. 그거보다 위에 그쵸? K가 0보다 크게 되면 위로 그려지면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4가 생기죠. 그리고 언제까지? 극대점을 지날 때까지. 극대값이 7이니까 7보다 작을 때까지. 따라서 K의 범위는 0과 7 사이가 되니까 K 값은 정수가 되니까 1, 2, 3, 4, 5, 6, 6개가 되겠죠. 따라서 7, 7, 7, 7이 3개가 있으니까 7, 3, 21. 정답 21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모든 K의 정수값의 합은 21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가 주어졌네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A가 1보다 크대요. 자, 그런 실수에 대해서 직선 y 꼴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리고 두 곡선 y 꼴 a의 x 마이너스 1승 y 꼴 로그 a의 x 마이너스 1과 만나는 그 두 교점을 각각 점 A, 점 B라고 하고요. 곡선 이 지수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을 점 C라고 하자. 그리고 선분 AB의 길이가 2루트 2일 때 삼각형 ABC 넓이를 S라 할 때 50S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특징을 보니까 주어져 있는 지수함수 로함수가 기본적인 지수함수 로함수 즉 A의 X 함수 자 Y의 여기 Y의 로그의 A의 X 함수에 비해서 X자리에 모두 X-1이 들어가 있죠. 즉 기본 함수에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상태로 그림이 주어져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원래 기본 함수로 바꾸려면 주어져 있는 요 위에 그래프를 모조리 X축 방향으로 만들어 왼쪽으로 한 칸씩 모두 당겨보자. 자,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자 먼저 그때 요 직선 y 꼴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해야 되니까 x 플러스 1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더하기 4를 해주면 옮겨져 있는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y 꼴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표현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그리고 이렇게 옮겨지면 y 꼴 a의 x승 그래프 하고요. 자, y 꼴 로그의 a의 x므로 두 함수가 또 역함수 관계에 있겠죠. 따라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y축 그리고 여기 x축에 대해서 여기 y꼴 x 직선이 있고요. 이렇게 y꼴 a의 x승 그리고 이렇게 y꼴 로그 a의 x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원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쯤에 y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있겠다. 그래서 원래 그림에 주어진 그림에서 a점이 a-로 옮겨졌다고 칠게요. 그리고 점 b가 b-로 옮겨졌다고 할게요. 자, 그리고 점 C 위에 그림에서 요 점 C는 요 지수 함수의 y절편 x값이 0일 때 0 대입하니까 a의 역수 a분의 1이죠. 이 점도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한 칸 옮기면 마이너스 1, a분의 1로 옮겨지겠죠. 됐죠? 따라서 그림상에서 한 요 정도를 C-라고 둬볼게요. 이 C-가 얼마? 마이너스 1, a분의 1이라고 둬볼게요. 됐죠? 자, 따라서 우리가 S값이라고 하는 놈은 바로 아래 그림에서 삼각형 A-, B-, C-의 넓이와 같다가 되고요. 그리고 A-, B- 길이가 주어진 문제 AB의 길이 2루트 2와 같다라고 조건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점 A-에서 이렇게 y x의 교점 그리고 B-로 이동시키면 여기 수직이고 여기를 뭐 M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선분 A-M은 Y축에 평행하고요. 그리고 B-M은 X축에 평행하죠. 그리고 삼각형 A-M, B-는 직각기둥의 삼각형. 그리고 요 길이가 2루트이니까 여기 M, B-는 길이가 2가 됨을 알 수 있죠. 요 B도 2가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A-를 A-의 X좌표를 라지 X라고 둬볼게요. 라지 X, 라지 Y라고 둬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자, B-은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요 점이 바로 X가 되니까 자, X까지 갔다가 이만큼 더 가게 되면 바로 B-의 X좌표가 되죠. X 더하기 2, 자, B-의 Y좌표는 바로 A-의 Y좌표의 전체가 Y가 되는데 Y에서 2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Y-2라고 쓸 수 있겠다. 자, 근데 점 A-와 B-는 Y 꼴 X의 대칭인 점이므로 X좌표, Y좌표가 서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점 A-의 X좌표 X는 점 B-의 Y좌표 Y-2와 같다. 그리고 점 A-의 Y좌표 Y는 점 B-의 X좌표 X 더하기 2와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요.
두 식 모두 x 빼기 y가 마이너스 2와 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a-와 b-는 모두 위에 그림에서 y 이꼴 마이너스 x 더하기 3 위에 있죠. 자, 이 식은 x 더하기 y 이꼴 3으로 고쳐 쓸 수 있고요. 따라서 라지 점 a-의 좌표 x, y를 자, 요 식에다 집어넣어도 성립하겠죠. 따라서 라지 x 더하기 라지 y 이꼴 3이라는 식도 하나 발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위의 등식에서 아래 등식은 x, y에 대한 2원 1차례 방정식 더해주니까 2배의 x가 1이 되어서 따라서 라지 x가 2분의 1이 되고요. 따라서 요 x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라지 y는 2분의 5가 되죠. 됐나요? 자, 따라서 여기 a-의 좌표가 자, 2분의 1, 자, 2분의 5가 됨을 알 수가 있죠. 됐죠? 자, 2분의 1, 2분의 5가 되겠더라.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용해서 a-는 y 이꼴 a의 x승 위에 있으므로 그쵸? 자, 2분의 5 이꼴 a의 2분의 1승이 되고요. 양변 제곱하니까 따라서 a는 4분의 25가 됨을 알 수가 있죠. 됐죠? 그럼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C-의 좌표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A의 역수 25분의 4가 됨을 알 수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직선 A-와 B-를 지나는 요 직선과 점 C-가 이루는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잠시만 치울까요? 자, 잠시만 치울게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x 요 직선을 일반형으로 쓰면 x 더하기 y 빼기 3 이꼴 0과 점 C 마이너스 1, 25분의 4.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삼각형 A-, B-, C- 넓이를 구함에 있어서 높이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루트 여기 1이니까 1 더하기 1 루트 2분의 절대값에 x좌표, y좌표를 더해주고 마이너스 3을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4고 25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4 마이너스 25분의 4 여기 루트 2가 되니까 자, 계산하면 25분의 96 자, 2분의 루트 2 되니까 약분하니까 25분의 48 루트 2가 삼각형 A-, B-, C-의 높이 H라고 할까요? H에 해당되겠죠. 자, 이 값이 바로 H에 해당되겠다. 됐나요?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라는 값은 삼각형 A-, B-, C-의 면적인데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바로 A-, B-, 길이와 같죠. 따라서 2루트 1을 넣으면 되고요. 높이는 H. 자, 그래서 25분의 48 루트 2를 넣을게요. 자, 이렇게 약분시키고요. 자, 그래서 면적이 25분의 48 곱하기 2가 되겠죠. 됐나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50S는 25분의 이거 두 개 곱하니까 얼마죠? 96이고요. 곱하기 50 하니까 이렇게 약분되니까 298, 262 해서 자, 192가 최종적인 정답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자, 새로운 함수 gx가 있는데요. 자, gx는 먼저 가나 조건을 만족한대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방정식 gx 이꼴 제로는 서로 다른 내실근 알파 1, 2, 3, 4를 가지고 그 합이 7이 되어야 한답니다. 자, 그때 f5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gx는 자, 요 밑줄 친 두 부분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앞부분은 fx-3이고요. 자, 뒷부분의 요 극한 요 값을 제가 px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자, gx는 fx-3 곱하기 px가 되겠죠. 됐나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아래로 다시 내려와서
자, 새로운 함수 gx가 있었다. 자, gx는 자, f의 x-3 곱하기 px가 될 거고요. 다음 px라는 x에 대한 함수는 자, 리미트 h가 0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의 절대값 빼기 fx-h의 절대값이었죠. 자, 그리고 자, px식의 극한식의 분자의 fx 더하기 h, fx-h 절대값이 보이니까 우리가 fx 함수의 절대값 함수를 자, qx라고도 볼게요. 자, qx. 자, 이제 기억해둬야 될 건, 자, gx 함수는 fx-3 곱하기 px고요. 그때 px는 자, 요런 극한으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qx는 fx 함수의 절대값 함수이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자, px는 다시 리미트 h가 0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자, 분자가 qx 더하기 h 빼기 qx-h라고 쓸 수 있고요. 그때 분자에서 자 마이너스 qx를 해주고 뒤에 더하기 qx로 해주고 여기 뒷부분을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h분의 자, 요 부분 그리고 h분의 요 부분을 분리해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자, h분의 자, qx 더하기 h 마이너스 qx가 되고요. 다음 요 마이너스를 자, 더하기로 빼고요. 자, 리미트 분리. 리미트 h가 0 오른쪽으로 가까이 할 때 이 마이너스를 분모로 보내면 마이너스 h분의 g가 아니고 q죠. 자, qx 빼기 h 마이너스 qx. 자, 이렇게 되겠죠. 즉, px, x에 대한 함수는 요 두 개의 극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럼 앞부분의 요 극한은 여기 h가 있고 h가 0 플러스로 가니까 자, q 프라임 x 오른쪽, 즉 qx 함수의 x 지점에서의 우미분계수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q 프라임 x 여기 플러스라고 표현할게요. 자, 거기다 더하기. 뒷부분에서 h가 0 플러스로 가면 자, 마이너스 h는 0 마이너스가 되죠. 그냥 분자 분모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h가 0 마이너스로 가니까 자, qx에 있어서 x 지점에서의 좌미분계수가 되죠. 그래서 q 프라임 x 그리고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동그라미.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즉, 자, px라는 요 함수는 q 프라임 x 플러스 즉 qx 함수의 x 지점에서의 우미분계수와 x 지점에서의 좌미분계수의 합으로서 px가 정의되겠다. 자,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 이 세 가지를 좀 유념해 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첫 번째 요 등식에서 즉 gx 정의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내실근 gx 이퀄 제로가 서로 다른 내실근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를 갖고요. 그 합이 7을 만족해야 된다는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할 때 fx를 완성해서 5에서의 함수값 f5를 구해줘야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gx 요 등식에서 fx-3은 fx라는 3차 다함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에 이동시켰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겠죠. 미분 가능하고. 자, 아무 문제가 없는데 px를 알아야 될 거고요. 자, px는 밑에 있는 요런 극한으로 표현되어 있고 분자에서 fx의 절대값 함수가 보이고요. 자, q 프라임 x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를 알려고 하니까 바로 두 번째 네모칸 여기 qx를 알아야 되겠다. qx를 안다는 말은 fx의 절대값 함수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거든. 따라서 자, 우리가 3차 함수의 개형은 극값을 가지지 않는 경우 두 가지죠. 이렇게. 즉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점대칭인 점에서 기울기가 0인 경우, 기울기가 양인 경우 두 가지가 있고요. 극값을 가지면 극대 극소를 다 가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qx가 fx 함수의 절대값 함수가 되니까 자, 여기 fx 모양이죠. 절대값 함수가 되니까 각각의 세 개의
그 유형에서 x축이 어디를 지나느냐에 따라서 qx가 달라질 수 있잖아. 그렇죠. 따라서 첫 번째 그림에서 x축이 여기 있을 경우, 두 번째 여기가 있을 경우, 여기 있을 경우, 또 여기도 여기 있을 경우, 자 여기 있을 경우, 여기 있을 경우, 자 세 번째 그림에서는 여기 x축 또는 극소점을 접할 경우, 여기 있을 경우, 극대점을 접할 경우, 자 여기 있을 경우, 총 11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모두 원래는 다 따져줘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선택을 해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경우, 자, 동그랗게 쳐볼게요. 자, 물론 번호를 매기면, 여기 1번 경우, 여기 2번 경우, 3번, 여기 4번, 5번, 6번, 여기 7번, 8번, 뭐 9번, 10번, 11번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1번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요. 됐죠? 자, 그리고, 5번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요. 다시 1번 경우 따져보고, 5번 경우 따져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경우 따져보고 9번 경우 따져보고 10번 경우 따져볼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시간상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됐나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자, 1번 따져볼게요. 자, 1번. 자, 1번은 자, 1번 경우를 따져볼게요. 자, 1번에서 먼저 fx를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x축에 대해서 1번이 어떻게 되죠?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나가죠. 여기가 점대칭 길게 제로인 부분, 여기 fx 그래프, 여기 x절편을 자, 알파 지점이라고 둬볼게요. 자, 그 다음은 fx의 절대값 함수, 이 함수는 뭐라고 했죠? qx를 두죠. 자, qx 개형을 그려보면 알파보다 x가 크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는 접어 올려서 이런 그래프가 돼서 알파 지점이 뾰족한 첨점이 되겠죠. 자, 다음 아래에서는 일단 f'x는 여기 점대칭인 부분에서 기울기가 0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봉선이니까 점선으로 표시하면 이게 f'x가 되겠죠. 이게 f'x인데 우리는 이제 q'x의 개형을 그리고 싶거든. 자, 그러면 x 값이 알파보다 클 때는 fx가 x축보다 위에 있다. 즉 양수이므로 그대로 q'x가 f'x와 같죠. 자, 요 아래 여기가 알파 지점이니까 자, 요렇게 해서 자, 요 부분이 q'x가 되고요. 알파 지점에서는 qx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첨점이므로 알파 지점에서 어떻다? 미분계수를 갖지 않죠. 다음 qx 그래프에서 요 왼쪽으로 꺾어 올라갔으니까 f'x에서 q'x는 알파보다 작을 때는 음수가 되겠죠. 절대값 갖고 부호가 안 되게 되겠죠. 자, 이 거리하고 이 거리 같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뻥 뚫려 있고요. 자,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알파에서 q 프라임 알파는 같지 않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래서 qx와 q 프라임 x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px를 유추해 봐야겠죠. 자, px는 뭐라고 했냐면 qx 그래프에서 x 지점에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이라고 했거든. 근데 그 x 지점을 알파보다 큰 지점의 어떤 x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그림에서 이 지점에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그 값이 같죠? 그 값은 아래에 이렇게 요 높이가 되죠. 요 높이. 요 높이의 2배가 되겠죠.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같으니까. 따라서 알파보다 x값이 클 때는 여기 알파 지점에서 그 개형이 q'x의 값의 2배가 되죠. 각각 x값에. 따라서 개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이차함수 x축에 접하면서 이게 px가 되고요. 알파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다음 알파일 때 봅시다. 다시 qx에서 알파 지점에서 비록 q 프라임 알파는 첨점이라서 존재하지 않지만 p 알파라는 녀석은 알파인 상태에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이죠. 따라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는 절대값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합해주면 0, 0이 되겠죠. 따라서 P알파 값은 0이다. 자, 이렇게 PX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맨 위에 그림에서 우리가 GX가 fx-3 곱하기 px니까 요 fx 그래프에서 x축으로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한 fx-3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요 지점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 되니까 자, 요 지점이
알파 더하기 3 되겠다. 따라서 fx-3 곱하기 px가 gx인데, 자, 가족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지 체크를 해보니까 fx-3은 어차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여기 px는 x 이퀄 알파 지점에서 이렇게 불연속이 되죠. 자, 그러면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fx-3의 x 이퀄 알파 지점에서, 요게 쭉 내려가면 요 알파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이면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알파 지점에서 음수로서 0이 아니잖아. 따라서 연속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 따라서 1번은 단락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왼쪽 그림 여기 5번 경우를 그려볼게요. 자, 5번 경우를 체크해 볼게요. 자, 5번 체크해 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자, 5번 경우 체크해 볼게요. 자, 요렇게 그려지고요. 여기 점대칭인 지점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 자, 이 지점을 x축이 통과하게 되는 경우죠. 자, 여기가 fx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점을 x지점을 알파라고 둘게요. 자, 그 아래에다가 qx, 즉 fx의 절대값 함수 qx를 완성해 보면, 자, 알파를 기점으로 오른쪽은 그대로, 왼쪽은 꺾어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지점에서 벌써 첨점이 돼버리죠. 그 다음 f'x를 점선으로 표시하면 여기 알파인 지점에서 어떻게 된다? 여기 알파인 지점에서 이게 붕 떠가지고 2차 포물선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지겠죠. 이게 f'x가 점선인데, 자, x 값이 알파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fx가 x축 위에 양수가 되므로 그냥 q'x가 f'x와 같겠죠. 그리고 알파보다 작게 되면 qx가 이렇게 x축으로 꺾여 올라갔기 때문에 저 기울기가 음수가 되므로, 자,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은 지점으로 내려와서 요렇게 꺾여서 요 뻥 뚫리게 되죠. 알파 지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알파인 지점에서는 첨점이 되어서 q 프라임 알파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qx와 q'x를 바탕으로 이제 px를 유추해 보면, 자, px는 qx의 x 지점에서, 자, 알파보다 큰 지점에 x가 있을 때 x 지점에서의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의 합이므로, 자, 이 지점에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는 그 값이 같죠. 그 값은 아래에 여기 x 찍으면, 자, 이 길이의 2배가 되니까, 그리고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 길이의 2배가 되니까 여기가 알파일 때 그 개형은 q'x의 함수값만 2배로 꺾어 올린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q'알파는 값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p알파는 존재하더라. 즉 무슨 말이냐? 자, qx에 있어서 알파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q'알파는 존재하지 않지만 p알파라는 것은 qx의 p알파라는 것은 x에서 x알파인 지점에서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이잖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절대값 크기 갖고 부호만 되니까 합하면 0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0이라고 딱 그려주면 되겠다. 따라서 이제 px가 완성되었고요. 첫 번째 그림에서 x축으로 3만큼 병행을 이동을 시키면, 자, 요렇게 그려지는 게 fx-3 되겠죠. fx-3은 실수 전체 연속이고요. 자, px는 여기 x 이퀄 알파 지점에서 불연속이 되죠. 따라서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fx-3이 x 이퀄 알파 지점에서 0이 되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음수가 되므로 연속성에 위배되겠죠. 따라서 5번도 탈락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7번 경우를 따져본다고 했죠. 여기 7번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7번 경우 따져볼게요. 자, 하나하나 따지는데 7번 경우 봅시다. 자, 7번 경우는 극값을 갖는 요런 fx 개형에서 요런 개형에서 요렇게 x축이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x축이 지나가는 경우에 요게 fx가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여기 x절편 여전히 이제 알파라고 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번에 f 절대값 fx의 절대값, 즉, qx라고 이제 정의했죠. 자, 그래서 알파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여기는 꺾여 올라가겠죠.
됐죠. 여기 알파인 지점. 자, 그 다음 여기가 극대인 지점. 자, 여기가 극소인 지점. 여기 내려와서, 이번에는, F 프라임 X를 점선으로 표시하면, 자, 아래로 블록이면서, 여기 극대, 극소, 요렇게 지나가는 게 F 프라임 X인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Q 프라임 X를 따져보면, 알파보다 X가 오른쪽에 있다면, Q 프라임 X는 그대로 F 프라임 X를 따르겠죠. 여기가 알파인 지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다음 알파보다 작을 때는 fx 함수값이 x축 아래에 있으므로 접어 올린 게 qx가 되므로 여기 크기갖고 부호 반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요게 q 프라임 x고요. 자, 알파인 지점에서는 보시다시피 qx에서 뾰족한 점이므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값이 존재하지만 다름으로 q 프라임 알파는 존재하지 않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px를 유추해 보면 자, 이 qx 그래프에서 알파보다 x가 큰 범위 내에서 이 x를 잡아버리면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그 값이 같죠. 따라서 합하면 요 x값, 요 길이의 2배가 된다. 따라서 자, 그리고 알파보다 작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여기 알파에 대해서 자, 2배만큼 내려와서 자,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개형이 px고요. 마찬가지로 요렇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알파일 때 p알파는 qx의 알파 지점에서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인데 절대값 같고 부호 반대가 되죠. 따라서 합하면 즉 p알파 값은 0,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px가 완성되었고요. 자, fx가 있을 때 f 자기가 3만큼 이 정도 3을 잡으면 자, 요렇게 가서 자, 요렇게 그려지는 게 fx-3이 될 거고요. 자, fx-3은 연속인데 px는 알파 지점에서 불연속이니까 곱해서 만든 gx가 실수전체에서 연속이기 위해서는 fx-3의 함수값 중에서 x가 알파일 지점에서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절대 0이 될 수 없고 음수가 되잖아. 따라서 7번도 탈락되겠다. 됐나요? 자, 이제 9번. 자, 9번. 자, 극값을 가질 때 x축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지우고요. 자, 9번. 자, 9번 경우를 살펴보면, 자, fx가 극값을 가지고요. 자, 요렇게 x축이 지나가서 이게 fx일 때, 자, 아래에다가 자, 절대값 함수를 그릴게요. 절대값 함수. 자, fx의 절대값, 이거를 qx라고 정의를 했고요. 자, 여기를 알파. 자, 여기를 순서대로 뭐 베타, 자, 여기를 제가 감마라고 줄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로 뒀는데 알파와 베타 사이 양수니까 그대로고요. 감마만 넣으면 그대로가 되겠죠. 다음 꺾어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요. 꺾어 올려서 이렇게 되는 게 qx가 될 거다. 자, 그 다음 일단 이제 q 프라임 x를 그림에 있어서 자, f 프라임 x부터 보면 자, 극값, 극대값 점선 찍고 극소값 점 찍어서 점선으로서 f 프라임 x는 아래로 볼록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가지는 포물선 형태가 될 건데 x 알파와 베타 사이는 fx가 양수니까 q 프라임 x가 뭐다 그대로 이러면 되겠죠. 여기가 자, 알파 그렇죠. 자, 여기가 자, 베타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될 거고요. 또 양수 감마보다 커도 그렇죠. 자, 여기가 자, 감마니까 감마보다 커도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감마보다 크면 fx가 양수니까 그대로 f 프라임 x가 그냥 q 프라임 x가 되겠죠. 다음 음수인 부분 알파보다 작은 경우 자 이렇게 x축에 대칭 이동시켜주면 되고요. 다음 베타와 감마 사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줘야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감마의 지점 됐나요? 됐죠?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QX에서 보시다시피 알파 지점, Q알파, 베타 지점, 감마 지점은 첨자, 뾰족점이 되어서 Q 프라임 알파, Q 프라임 베타, Q 프라임 감마는 존재하지 않더라.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PX를 유추해 보면, 자, PX를 유추해 보면, 자, QX 그래프 상에서 자, 감마보다 클 때 여기를 X 지점으로 잡으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값이 같잖아.
그쵸. 마찬가지로 베타와 감마 사이도 여기에 x 지점을 잡으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잖아. 그쵸. 알파, 베타, 감마를 제외하고 나면, 그쵸. 그쵸. 자, 따라서 개형이 똑같거든. 개형이 똑같죠. 따라서 q 프라임 x에서 알파, 베타, 감마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여기 x 지점에 대해서는 요 함수 값의 2배. 개형은 똑같죠. 자, 요렇게 그려질 거고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알파인 지점이고요. 자, 여기가 베타인 지점, 여기가 감마인 지점. 자, 요렇게 되겠죠. 단 p 알파를 보면 p 알파는 자, qx에서 여기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크기 갖고 부호반대. 베타 마찬가지가 되겠죠. 베타 여기 즉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크기 갖고 부호반대. 감마 마찬가지.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크기 갖고 부호반대. 따라서 P알파, P베타, P감마가 모두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렇게 그려지는 게 PX의 개형이 될 것이다. 자, 다음 주어진 여기 fx가 있는데, 자, fx를 자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한 x-fx-3 그래프는 어차피 실수전체의 연속이 될 건데, 요 함수와 px 함수를 곱한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자, px가 x 이퀄 알파 지점, 그리고 베타 지점, 감마 지점에서 모두 불연속이거든. 그게 이제 연속이 되려면 fx-3의 x 지점, x가 알파인 지점, 그리고 베타인 지점, 감마인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이 되어야 되는데, 요 fx를 자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됩니까? 3만큼 이동시켰을 때 어땠다? 물론 이제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제로가 되려면 자 알파 요 부분이 요렇게 지나가고 요렇게 지나가면 자 요게 이제 fx-3이면 자 베타에서 제로, 감마에서 제로가 될 텐데 여기 알파인 지점에서는 제로가 아니라 음수가 되죠. 따라서 연속성의 모순이 되더라. 됐죠. 그래서 9번도 탈락되겠다. 자, 이제 10번 경우를 봅시다. 여기 10번 있죠. 10번. 극대점을 x축이 뚫고 지나가는 경우. 됐죠. 하나의 중근과 또 다른 실근을 가지는 경우죠. 자, 10번 경우 체크해 봅시다. 자, 10번. 자, fx가 자, 요렇게 그려지고요. 자, 요렇게 극대점에 x축이 접하는 자, 이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fx가 되고요. 자, 중근을 가진 요때를 알파. 자, 여기를 베타라고 둬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를 그려보면 절대값 함수는 여기가 알파고요. 자, 여기가 베타인데 베타보다 크면 그대로고요. 베타보다 작게 되면은 꺾어 올려야겠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겠죠. 다음 자 극값을 이용해서 자 f'x를 점선으로 표시하면 요렇게 f'x가 그려질 거고요. 여기가 fx 절대값 함수 qx가 되고요. 다음 여기 이제 q'x를 그릴 텐데 q'x를 그릴 텐데 먼저 요 점선은 f'x가 되고요. fx가 양수인 부분은 어떻다? 여기가 베타죠. 여기가 자 베타죠. 베타. 자, 여기가 알파고요. 자, 이 점수로 갈 건데 베타보다 x짐이 크게 되면 fx가 양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q'x가 되고요. 자 이제 베타보다 작으면 fx가 x축 이하가 되니까 음수가 되므로 그쵸? 음수가 되므로 자 q'x는 f'x를 뒤집어 놔야겠죠. 따라서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요렇게 되겠죠. 됐죠? 자 qx를 보더라도 베타인 지점에서만 첨점이므로 자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그려져서 베타인 지점에서 뻥 뚫리고 즉 베타에서 불연속이죠. Q'X, Q'베타가 존재하지 않더라. 자, QX와 Q'X를 바탕으로 자 이제 PX를 유추해 보면 QX 자 X 지점에서의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값이 같죠.
맞죠? 자, 따라서 요 지점 x의 요 값의 2배니까 q 프라임 x. 자, 베타가 아닌 지점에서는 q 프라임 x의 개형을 높이만 2배로, 그쵸? 아래 위로, 함수값만 2배로 해서 그 개형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알파, 자, 여기를, 자, 베타죠. 자, 베타라고 두고요. 그림을 그리면, 자, 요렇게 이루어지겠죠. 여기를 잘못 그렸네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베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 위로 가서, 여기 뻥 뚫리고, 자, 요렇게 올라갈게. 자, 요게 px 개형이 되겠죠. 자, 요렇게 이루어지겠죠. 자, 그때 요 px고요. 단 q 프라임 베타는 존재하지 않지만, 왜냐면 qx 그래프에서 베타의 지점에서 첨점, 뾰족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p 베타를 봅시다. 그 p 베타라는 것은 qx 그래프 상에서 베타의 지점에서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의 합이니까 그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크게 갖고 부호반대니까 0으로서 p 베타는 0으로서 존재하게 되겠죠. 이렇게. 요게 px 그래프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자, fx-3을 완성하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텐데 여기 px와 곱해져서 새로운 함수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속이 되려면 자, px가 x 이퀄 베타 지점에서 불연속이 되므로 베타 지점에서 fx-3이 함수값을 0을 가져야 되거든. 따라서 fx를 이동시켰을 때 f알파가 0이니까 요 지점이 요 점으로 이동시켜야 되겠죠. 즉 이제 fx-3을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져야겠죠. 자, 요 함수가 바로 fx-3이 되어서 fx-3이 x가 베타일 때 제로가 되어서 자, 베타가 불연속, px에서 베타 지점에서 불연속을 연속으로 만들어주죠. 됐죠? 가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겠다.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가 조건은 이제 요렇게 이루어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3이 되면 연속 조건을 만족하더라. 근데 이제 나 조건을 봐야겠죠. 나 조건은 뭐였다? 자, 우리가 줄이고요. gx 꼴 0의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져야 되고 합이 7이 된다. 근데 gx가 뭐였죠? gx가 fx-3 곱하기 px였거든. 따라서 이 값을 이꼴 0을 만족한다는 말은 fx-3 이꼴 0 또는 px 이꼴 0. 자, 요 두 방정식의 근의 합집합이 서로 다른 내실근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먼저 이제 px 이꼴 0를 봅시다. 자, px 이꼴 0 하니까 여기 알파에서 0고 베타에서 0고 즉 알파와 베타가 나오겠죠. 근데 위에 그림 봅시다. 위에 첫 번째 그림 딱 보니까 여기 원래 fx를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했을 때 극대점이 베타에 가야 되거든. 요 거리가 3이니까 베타 이꼴 알파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베타 이꼴 알파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자, 여기 베타 자리에 베타 대신에 알파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다. 다음 fx-3 이꼴 0라는 방정식에서 보니까 여기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죠. 알파 플러스 3과 이제 공통이니까 냅두고요. 맞죠?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px 이꼴 0 여기서 근이 하나 더 있죠. 근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근이 하나 더 있잖아. 이거 죄송합니다. 자, 위로 볼록이 포물선 여기서 근이 하나 더 있잖아. 이 뒤집은 근은 원래 시당초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f 프라임 x 이꼴 0에서 요 부분과 같죠. 높이가 그쵸. 그 부분은 바로 극소인 지점, fx의 극소인 지점이죠. 극소인 지점이 되고요. 자, 우리가 알파인 지점과 베타인 지점에서 2대1 내분점이 극소인 지점이거든. 따라서 요 거리가 3이니까 요 거리가 2가 되어서 자, 요 지점은 바로 알파 더하기 2가 되겠죠. 즉, 요 지점이 알파 더하기 2가 되겠다. 맞죠? px 이꼴 0에 하나 더 있죠.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 더 있더라. 알파 더하기 2가 있고요. 다음 fx-3 이꼴 0에서 요 베타는 여기 알파 플러스 3과 공통이 되고요. 여기 원래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3이 되니까 베타에서 3을 더하야 베타 더하기 3이고요. 베타가 알파 더하기 3이므로 결국 알파 더하기 6인쯤이 되겠죠.
따라서 알파 더하기 6인 지점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다. 정확하게 쓰면 이제 알파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6이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개에서 서로 다른 내실근은 알파 더하기 3, 크기 순서대로 할까요? 알파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3, 그리고 알파 더하기 6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내실근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알파1이 여기 알파2, 알파3, 알파4 뭐 이렇게 되겠죠.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게 되고요. 자, 그 합이 7이니까 등식 잡으면 요 4개를 합해주면 알파가 4개, 4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3 더하기 6 하니까 11 되죠. 자, 그 값이 7 만족한다. 이러면 나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자, 따라서 4알파가 마이너스 4가 되고 따라서 알파 값은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림 갈게요. 첫 번째 그림 가서 여기 fx식을 완성해 봅시다. 자, fx가 뭐라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극대점 접하고 이렇게 가는 게 fx였죠. 그리고 여기가 알파였고 요 거리가 3이니까 여기가 알파 더하기 3이었는데 알파가 마이너스 1이었거든. 자, 요 지점이 마이너스 1. 3 가니까 알파 플러스 3인 지점이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접하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요. 뭐가? fx가. 최고상 계수가 1이고요. 그리고 2인 지점을 그냥 스쳐 지나가니까 x-2라는 인수를 가지게 되어서 fx가 드디어 완성되었죠. 됐죠? 따라서 f5라는 값은 5를 대입하면 6의 제곱 36이고요. 곱하기 0을 대입하면 3이 되겠죠. 결국 3, 3은 9, 3, 68에서 108이 정답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22번 정답은 108 되겠습니다.